첫 번째 이야기. 한 여고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가 탔다. 혼자 타기에는 무서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한 여고생은 그 아저씨로 인해 마음이 놓였다. 그러던 중 아저씨는 집에 도착해서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 이라며 여학생을 불렀고 여고생은 그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역겨운 웃음을 지으면서 칼을 들고 계단을 막 올라갔다고 한다. 아, 혼자 타기 무서운데 엘리베이터. 누가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없나? 제발 누가 타라. 이거 아슬하게 세이브했구만.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다. 나이스. 학생 몇 층 살아? 9층이야. 나는 8층 살아. 밤에 엘리베이터 타려면 무섭겠네. 네. 8층입니다. 어이구, 벌써 다 왔네. 학생 잘 가. 네. 내일도 저 아저씨랑 같이 탔으면 좋겠다. 아, 학생! 안녕. 타타타타타타타타. 9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잠깐만. 어느 어느 아파트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안 좋은 기색으로 일어났고 이상하게 여긴 부인이 물었다. 여보,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코나미아님 안녕하세요. 파울로님 안녕하세요. 괜찮아. 그런데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 혹시나 오늘 누군가 와서 문을 두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 내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열어. 그리고 8시 이전까지 돌아올 거야. 1시간마다 연락할게. 왠지 오늘 느낌이 안 좋아.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여자는 초조해졌지만 1시간 후 남편이 건 전화를 받고 안심하였다. 그런데 처음 1시간 이후로는 몇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설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마음을 추스렸지만 여자는 걱정과 초조함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여자는 숨죽이고 8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8시가 되자 약속한 대로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소리내지 않고 조심조심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눌렀다. 인터폰에는 창백한 얼굴에 왠지 모르게 이상한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마치 죽은 듯 초인종만을 눌러대고 있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부인은 초인종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틀어막고 방 안에서 숨죽인 듯 있었다. 그러기를 몇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깜빡 잠이 든 여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인터폰을 켜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얀 벽면이 비추어졌다. 안심하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아무렇게나 나뒹굴어 있는 남편의 머리와 비닐봉투에 담겨진 남편의 토막낸 시체와 벽에 붙어있는 종이가 있었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똑똑한 양. 무서운 얘기 실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중학생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것을 알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져 괜히 으시시한 분위기였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싹한 느낌에 그 학생은 더욱 빨리 걸었지만 그에 맞춰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빨리 걸어왔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중학생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잠시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는 아파트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도 골목길에서 튀어온 남자도 같은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동이었다. 중학생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뒤이어 수상한 사람과 남자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중학생과 수상한 사람은 층을 눌렀는데도 골목길에서부터 걸어온 남자는 총을 누르지 않았다. 중학생보다 한층 낮은 층을 눌렀던 남자는 황급히 빠져나갔고 자신이 내리는 층에서 골목길에서 나온 남자는 따라 내리는 것이었다. 중학생은 그 남자에게 조심히 물었다. 옆집에 사시나 봐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학생 뒤에 칼을 든 남자가 쫓아가길래 와준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이야기 실화. 네 번째 이야기.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는 수상하게 생긴 남자가 타고 있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타지 않으면 쫓아올 것만 같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다행히도 엘리베이터에 초등학생 꼬마가 탔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누른 층은 6층이었고 여자는 14층을 눌렀다. 맨 꼭대기층을 누른 남자가 의심스러웠던 여자는 어떻게 하지? 알파님 안녕하세요.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다. BWS 210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봤다.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은 무리였다. 어느새 6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가 띵동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고 순발력을 발휘한 여자가 생전 처음 보는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야, 너 나한테 물은 문제 좀 가르쳐달라고 했었지? 하지만 초등학생이 대답할 리가 없다. 누가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건네는데 대답할 리가 없었다. 누가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거는데 대답하겠는가? 오히려 이상한 여자로 보이게 뻔하다고 생각한 여자는 어리둥절한 채 쳐다보는 초등학생을 보며 머리가 복잡했다. 그런데 누나, 저번에 우리 집에 뭐 놓고 갔잖아. 지금 가져가. 초등학생이 여자를 쳐다보고 말했고, 여자는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안심한 여자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았다. 너, 나 모르는데 왜 대답해 주었어? 사실, 누나 뒤에 있던 미친 아저씨가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답해 준 거야. 아, 솔직히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까? 무조건 칼이야. 왜? 이해가 안 돼. 무서운 이야기 실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의 이야기다. 집에는 부모님이 나가시고 자매 2명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실화예요, 알파님. 두 자매는 할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전신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다듬고 있던 언니가 잠깐 멈칫하더니 TV를 보고 있는 동생에게 뜬금없이 말했다.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언니가 돈 줄게. 뭐? 한밤중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그리고 무섭단 말이야. 남은 돈 너 가지게 해줄게. 그러니까 좀 사와라. 그럼 언니도 같이 가자.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부탁할게. 동생은 무서웠지만 언니의 부탁에 현관을 열고 편의점으로 갔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으로 왔지만 집은 뭔가 이상하리만큼 적막하였다. 이상하게 여긴 동생이 방으로 가봤더니 언니는 피로 물든 채 처참하게 토막이 나 있었고 전신 거울에는 빨간 루즈로 써진 글씨가 있었다. 넌 언니 때문에 살았지만 다음엔 죽여버릴 거야. 소연이 뭐가 무서워? 안 무섭죠? 뭐가 무서워? 한 줄 한 줄 쓰면서 오싹오싹하네요. 덜덜덜. 티그티그티그. 플러스 무서운 사진으로 뭔가가 보인다고 하네요.
합니다. 저는 답을 보고 찾았는데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게 어디 있노? 어디 있노?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노? 이게 뭐가 무서운 사진입니까? 네? 이게 뭐 그냥 터널이잖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그런 건가? 어디 있어? 다음 이야기로 나가봅시다. 어? 입구 왼쪽에? 여기에 입구 왼쪽에? 이게 뭐? 어떤 아이씨가 째려보고 있네. 아하.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뭐 다음 해주세요. 모으면. 실화 무서운 이야기. 실화 괴담. 해변에서 있었던 일. 안녕하세요. 해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적으려고 합니다. 왜요? 잠깐만요. 아하.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2007년 23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알파님, 왜요? 피 묻은 사물함.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위에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인식으로는 대천 해수욕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창포라는 곳도 심심치 않게 즐겨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 친구들 중 커플 둘에 저랑 아는 친구 하나가 대천에 놀다가 이례적으로 무창포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천엔 사람도 많고 밤에 놀 때 지저분하다는 게 안 좋다고 모여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무창포에도 사람이 많은데 밤이 되니 거의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모여서 술이랑 맥주랑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며 밤새 가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해변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우리만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 커플이 아닌 친구는 좀 특이하게 어렸을 때 동자승으로 있다가 절 주지스님이 이 애는 속세에서 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당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다른 곳으로 내보낸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으며 절에서 나간 뒤 주지스님이 따로 방을 내서 키운 아이라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몸짓도 좀 크고 성격은 착하지만 말이 별로 없는 과묵하고 불교 대학생 3학년 재학 중인 윤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며 맥주, 소주, 양주, 폭탄주까지 대학생이 정말 들어가자 다들 정신없이 놀며 미친듯이 놀았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그 친구는 별로 시끄럽지 않게 떠들지도 않으며 있더군요. 1시가 막 넘었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커플 중 한 커플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애들은 처음에 장난식으로 생각하다가 점점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자 말리려고 했으며 서로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는 그 커플은 도통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진정시키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달랬는데 괜히 서로 술만 더 들어가더라고요. 술주정뱅이. 우리는 잘 해결하라고 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걷게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인지 둘 다 비틀대며 서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더군요. 우리는 사라지는 애들 뒷담화 까며 서로 낄낄대며 웃었고 시간 지난 줄 모르고 놀다가 문득 사라진 애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 그 친구들을 찾아다녔는데 문득 저 멀리 그 무창포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백사장이 아니고 바위 쪽에 부두같이 이렇게 뭐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캄캄해요. 밤에는 엄청 캄캄해요. 엄청. 나도 진짜 그만데. 문득 저 멀리 바위 너머에 남자애가 보이는 겁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도와달라는 소리를 엄청 지르더군요. 남자 녀석은 물에 반쯤 잠겨서 저쪽 바다 깊은 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 멀리엔 그 여자로 보이는 애가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술까지 마신 데다 자체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는 우선 그 녀석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빨리 달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윤철이가 아까 그 뭐 불교 뭐 재학생 그 사람 윤철이가 우리를 잡고는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야, 왜 그래? 미쳤냐? 다 술기인이 있던 차라 힘없이 무너졌고 다들 어이가 없어 그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커플 중 한 명 여자애는 당황하여 우리는 그 녀석이 모두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생각을 하다가 그 말이 맞다고 여겨져 그냥 그대로 이해해버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커플 중 남자애도 몸이 반까지 잠겨있는 터라서 그 녀석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였는데 이미 여자애 쪽은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때 심정으로는 떨리기보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윤철이가 몸도 좋고 체격이 좋아 혼자 구하러 가는 줄 알고 우리는 엎어진 채로 그냥 고개만 멀뚱거렸습니다. 근데 윤철이 이 친구가 전혀 구하러 갈 생각이 없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 여자친구 죽는다고! 저쪽에서는 애타게 울부짖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녀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의 접근만을 막는 윤철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녀석은 여전히 장승처럼 서서 우리를 못 막게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던 찰나 그 녀석 입에선 이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가면 다 죽어. 그냥 가지마. 그리고 쟤네랑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때 전 그 녀석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게 느끼지던지 1인 한 5여 네, 그 정도입니다. 인정머리 없게 느껴지던지 제가 알던 녀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술 기운에 그냥 누워버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해변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그 빠져있는 애들 생각에 둘러보니까 그 녀석들이 있는 겁니다. 윤철이와 함께 우리를 오히려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전날 일이 생각나서 막 이야기하던 찰나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갔다가 숙소로 들어와서 잤는데 너네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 의아한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어젯 밤에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윤철이는 묵묵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제 밤에 윤철과 우리는 애들을 찾다가 바위까지 가게 됐고
저 멀리 그 커플 애들이 보이자 우리는 구해줄 생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윤철은 빠져있는 게 친구들이 아니란 걸 단번에 알아차렸나 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우리가 달려가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으니 우리를 어떻게든 제지시켰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지 간에 일단 우리를 제압해 놓았던 겁니다. 그 충격적인 건 같이 있던 커플 여자애는 잠을 못 자고 죽 깨어 있었는데 계속 그쪽에서는 우리를 불러서 물가 쪽으로 오게끔 하는 소리를 내뱉더랍니다. 윤철이는 한참 동안이나 우리를 제지하였고, 우리가 술기운이 빠져 술기운에 잠이 들자 재질은 멈추고 저쪽으로 계속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들이 물 위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더랍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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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아프리카 TV님 안녕하세요. 바위, 바위, 바위 모래사장. 뭐지? 윤철 우리들. 가까이도 못 오고 위의 X 지점에 이렇게 바위 모래사장이 있고, 여기는 우리 윤철이라는 사람과 우리 이제 장본인 친구들과 이렇게 표시해 놨나봐요. 가까이도 못 오고 위의 X 지점에 딱 와서는 아주 기분 나쁘게 웃으며 쳐다보더랍니다. 한참을 그러다 녀석들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우리를 곁에서 지켰고, 밤에 사라진 녀석들도 숙소에서 자다가 우리가 안 들어오자 겁이나 찾으러 온 거고요. 이 여행 이후 윤철이는 한동안 절에서 집거 생활을 해왔고, 여름방학이 끝나고야 그 녀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녀석에게 예전 생각이 나서 그것들이 뭐하는 것들인지 물어봤는데 윤철이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군요. 1년 정도 지난 뒤에 윤철이가 있는 절에 놀러 갔을 때 그쪽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물귀신 한 쌍이었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도 그 이야기를 윤철이에게 듣고는 한동안 절에서 내보내지 않게 했고, 그 일이 있고 계속 무언가 밤마다 절 대문 앞까지 왔다가 사라지곤 했답니다. 몇 달간 그렇게 지내다가 그런 문제도 없어졌고요. 우리는 그 뒤로 서해 바다를 잘 안 갑니다.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출처 우떼 토이왕님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안 다시면 잡으러 갑니다. 얘 이거 피하고 이런 피부색 나오면 진짜 예쁠 건데. 뚜밥뿌밥. 자, 또 다른 걸 찾아보죠. 와, 이 두 번째 거는 진짜 실감났어. 진짜. 뭐지? 오 마이 갓. 비켜. 씨. 그냥 무서운 이야기.
돌아왔습니다, 내가. 음, 어, 자, 세 번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팬의 이건희님 이야기입니다. 음, 알겠어. 코이야. 코이님 안녕하세요. 음, 지금 제 나이는 고2고요. 2008년 6월 중순이었어요. 이거 뭔 그림이야, 이거? 뭐야? 뼈야? 몰라. 꽤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저희 중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학교가 기말고사 시즌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당연히 학원에서는 기말고사를 대비해 보강을 했고요. 보강을 했고요. 저희 지역 학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거의 보강을 하면 한 12시쯤에 끝나요. 그날은 기말 대비 보강이 한 2주차 되었을 때였어요. 타브리스의 곡보극장 제8화 시선. 그때 제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 녹초였죠. 여자였네. 여자 목소리 좀 귀찮은데. 그냥 남자 목소리 할래.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학원에서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으로 갔어요. 집에 얼른 들어가 씻고 자고 싶었지만 전 학원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바로 갔죠. 힘들어. 근데 집 앞에 막상 서보니까 왠지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이 주택인데 빛도 잘 안 드는 곳이고 아침에도 되게 음침하거든요. 엄마야. 유난히 그날은 진짜 완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어쨌든 집 안에 들어는 가야 하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아버지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엄마가 있을 큰 방문 앞에 갔죠. 큰 방은 문이 좀 열려 있어서 그쪽에 대고 엄마한테 아빠 아직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아직 아빠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볼까?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보래요. 집에 왜 이렇게 어둡냐? 진짜. 짱나네. 짱나. 짱나, 냐? 그래서 마루의 TV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맞다. 2008년 여기서 맨 위에 가면 2008년이라 했지. 스마트폰이 없겠구나. 자,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삐 소리 이후는 솔샘으로 연결됩니다. 몇 초간 신호음이 가더니 아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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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몇 초간 신호음이 가더니 아버지가 곧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시냐고 물었어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지금 친구들이랑 어시장, 저희 집이 청운인데 어시장은 마산 쪽에 어시장에 만날 일이 있어서 어시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죠. 얼른 들어오시라고. 근데 자꾸 아빠가 하고 말하는데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보고 옆에 여자 목소리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보고 야! 니는 네 엄마 목소리도 까먹었냐? 저희 집 전화기 옆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 전원 누르는 곳 보면
핸드폰 액정처럼 돼 있어요. 핸드폰 액정이 꺼져 있을 때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에어컨 그 전원 켜는 곳 부분에 큰 방 쪽이 보였는데 큰 방 쪽에 엄마가 안녕 내 딸아 엄마가 돌아왔다 까꿍 진짜 완전 무표정한 표정으로 차렷자세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순간 완전 소리 지르면서 뒤돌았는데 그게 제가 헛것을 본 거라면 사라져야 하는데 까꿍 우리 딸 학원 다녀왔네 안 사라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벽 쪽에 찰싹 붙어서 현관 쪽으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한 속도로 움찔움찔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현관문이랑 큰 방이랑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엄마처럼 보이는 그것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 딸 어디 가니? 어우 그림이 진짜 무섭다. 어우 야 그것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을 막 돌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 그것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전 이대로 있으면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눈 딱 감고 바로 현관으로 뛰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한 30분 동안 쭈구리처럼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옆엔 어머니와 함께. 전 진짜 그때 완전 무서워서 아빠 먼저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집 안 다 확인했어요. 진짜 집안 다 찾아봤는데 그 엄마처럼 보이는 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그날만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잘 수 있었답니다. 중3으로선 좀 부끄럽기도 해도요.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실게. 그날 어시장 갈 때 모르고 집안의 문을 안 잠그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포증, 재파라, 시선, 피니쉬. 그림 가브리스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야기 출자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킬러셀님 블로그에서 보셨네요. 네, 끝입니다. 어, 한 교정해 주고요. 자, 왔습니다. 제 친구가 겪은 실화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때 제 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찾던 중에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자를 구하고 시간도 많이 준다고 해서 친구가 그곳에 봉사자로 신청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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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여보세요? 네. 저 봉사자 신청하려는데 될까요? 친구. 네, 그럼요. 날짜 정해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3일간 하려고요. 그러시구나. 일정 내일부터 3일간 잡아드릴게요. 혼자 신청한 거세요? 아니요, 친구 4명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는 그냥 신청됐구나 하고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노인복지센터로 전화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후 2시에 맞춰서 간대. 2시 아니잖아. 3시잖아. 바보 아니야. 문이 닫혀 있는 것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먼 곳인데 친구들이랑
힘들게 왔는데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친구가 좀 다혈질이라 화가 나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거기 누구 없어요? 아니 문이 왜 닫혀 있는 거예요? 했나봐요. 안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몇 분 뒤에 거기 학생 약속 기다리는겨? 왜 거기 문 앞에서 기다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봉사자로 봉사하러 왔는데 분명 오후 2시까지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응? 누가 오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여기 직원이죠. 여기 직원이? 언제? 어제요. 뭔 소리야? 여기 닫혀 있는 게 꽤 됐는데 며칠째 아무도 없었는데? 네? 아무도 없었다고요? 저 분명히 통화했는데. 글쎄 아무도 없어. 관계자들도 다 없어. 어서 들어가. 했다네요. 친구가 저한테 도대체 장인은 누구랑 통화를 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분명 거기 직원이었대요. 무섭네. 브르르. 네네네. 내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 실화입니다. 잠깐만요. 전화 한 통 좀 하고. 돌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시죠. 뭐라고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완전 감이 떨어졌지만 어릴 때는 정말 영감이 쩔어졌어요. 그런데 영감은 나이 먹을수록 없어진다고 하던데 지금은 일반인. 그 때문에 겪은 사건도 많고 그런데 이건 그중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적을까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반말로 적을게요. 일단 난 부산 출신이다. 부산에 보면 꽃동네가 세 군데 정도 된다. 화문 중심의 동네. 고딩 때의 무더운 여름의 일이다. 당시 여름의 폭염 속에 전부 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꽃동네 출신 친구가 지 동네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텐트를 치고 자면 어떠자는 기가 막힌 의견을 냈다. 그 녀석 말고 나하고 다른 친구 녀석 한 명은 당연히 오케이를 했고 텐트의 경우 우리 아버지가 낚시광이라 3인용에서 8인용 텐트까지 종류별로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알아서 가지고 간다고 했다. 당일 여자애들은 못 불렸지만 머슴 아들끼리 맘껏 자유를 느끼면서 놀았다. 사건 시간이 저녁 9시, 10시 사이라고 기억되고 있는데 당시 3명밖에 놀지 않아서 그냥 자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사건이 일어났다.
아, 죄송합니다. 램프 등을 다 끄고 전부 자려고 준비하던 때 누가 텐트 밖을 치더라. 툭툭. 친구 녀석 한 에이 그 참 안 내리고 또 이런다. 죄송합니다. 그냥 자자라고 생각했는데 램프를 껐습니다. 램프 등을 다 끄고 전부 자려고 준비하던 때 누가 텐트 밖을 치더라. 툭툭. 친구 녀석 한 명이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없더라. 금마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자려고 준비하던데 다시 툭툭. 이번에는 내가 나갔다. 아무도 없더라. 정말 등에 소름이 끼치던데 바람 소리라고 애써 자위하고 아무것도 없더라. 애들한테 얘기하고 다시 자려는데 들려오는 툭툭. 그 순간 세 명이 합심이 되어 텐트고 짐이고 뭐고 말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녀석 집에서 자고 난 다음날 텐트를 철수해야 하기에 다시 저수지에 올라갔다. 앰뷸런스가 와 있더라. 사람들 우글우글. 뭔 일인지 알아보려고 물어보니 얼마 전 고시에 실패한 형 한 명이 실종되었는데 저수지에 자살한 게 발견되었다고 하더라. 순간 우리는 보았다. 저수지 둔턱이로 그 전날 우리 쳐놓은 텐트를 향해 있는 통통 부은 푸른 팅팅한 손을. 실화가 맞네요. 당시 우리 셋 다 그 손을 본 순간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중 친구 한 명은 건설업에서 근무 중 사고로 실족사하였고, 글쎄요, 사고였겠죠? 다른 친구 한 명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 거주자 지금 이사했다고 함. 참 웃긴 게 한 명의 친구를 먼저 떠내보고 나서 살아있는 친구하고 저하고는 친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죽은 그 친구 때문에 연결된 사이. 제 여동생이 이란성 쌍둥이인데 자기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하고 간 날 개인적으로 별로 친하지 않지만 금마에게도 얼마 전 결혼한다고 연락받아서 식장에 가봤더니 동생 친구랑 금마가 결혼식 주인공이더군요. 지금 애들 다 잘 살고 있죠. 몇 년 전 룰웹에 적었던 글을 다시 올리네요. 아직 살아있는 그 직후놈은 현재 둘째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괴담이면 괴담이겠는데 그 사건 이후 이젠 죽은 친구 때문에 연락은 하고 지냈지만 꽤나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내 군대 전역하고 1년 뒤니 8년 전인가?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내 친구 여동생이 있음. 너 여 왜 있냐? 오빠는 여 왜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하고 여동생의 친구가 서로 결혼 상대였더군요. 아, 목이 살짝 아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름엔 무서운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싹한 이야기. 더우시죠? 이런 날씨엔 간담이 서늘해지면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름은 공포와 괴담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그거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소름 오소소 돋는 건요. 당신 옆을 귀신이 훅 지나갔다는 뜻이래요. 귀신의 낮은 체온 때문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소름이 돋는 거거든요. 소름 자주 돋는 당신, 귀신하고 함께 있는 기분 어떻습니까? 그럼 레전드급 귀신 이야기, 괴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 이야기, 출발. 자, 나도 읽으러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요. 오늘날 아이돌 가수에게서 배달된 소포 안엔 녹화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동료들이 궁금하다며 테이프를 재생시켜 봤더니 어떤 미친놈이 춤추고 노래하며 울다가 웃다가 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별 미친놈 다 보겠다며 웃어넘겼지만 아이돌 가수의 눈에선 공포에 질린 눈물이 툭 떨어졌다. 에이요! 헬로! 브라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 물품 두고 CCTV 화면 확인할 수 있는 편의점 사무실 알지? 편의점 알바생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근데 CCTV 화면에 어떤 남자가 과자 지낼 때를 둘러보고 있는 거야. 딸랑거리는 소리도 안 나는데 나가보니까 매장에는 아무도 없고 순간 저 남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겠지. 근데 그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CCTV에는 그 남자가 자기 옆에 앉는 게 보이는 상황. 주기 소문을 외우다가 눈을 뜨는 순간 제명이 됐어. 예. 더 해봐. 더 해봐. 우리 집에서 찍은 영상이야. 전 여친이 새 여친과 제 방명록에 쓴 암호. 뭔 뜻인지. 와, 이 사진 때문에 무서워. 어, 잠깐만. 미스테리. 자,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스야, 잘 살고 있냐? 네 애 지우고 하루하루 지옥이다. 너든 네 여친이든 이 암호 꼭 풀어서 평생 나 기억하면서 살아라. 우리 아기 너 때문에 죽었어. 나 이 사진 너무 싫어. 나 이 사진 너무 싫어. 진짜 싫어. 4. 중고차를 구입한 신혼부부. 원래 달려있던 내비게이션도 덤으로 얻어 횡재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부부는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호를 걸자마자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가 10km 남았습니다.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이 생긴 남편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보기로 했다. 목적지를 10m 앞둔 거리. 멀미 기운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시겠다며 차에서 내린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그곳이 낭떠러지 앞이었던 것이다. 놀란 남편이 차를 뒤로 빼려고 시동을 걸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죽었으면 좋았을걸. 죽었으면 좋았을걸. 으하하하. 읽는 내내 소름 끼쳤던 이야기 몇 개 적어봤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뒤져보다 보니 현대 MN 소프트 블로그에 귀신 들린 내비 이야기 시리즈 대박. 반전 있는 원인까지 알려주는 꼼꼼함도 있음. 귀신 들린 내비 이야기. 여기 링크가 있네요. 아 근데 제일 무서웠던 게 내가 이거 얘 주원이 얘 뭔가 귀여운데 옷만 입었으면 더 귀여웠어. 얼굴하고 좀 뜯어 고쳤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살짝 목이 아프네요. 방송면 또 없나? 여기 있다. 어허, 이야. 나 오늘 잠 못 잘 거는데 나 겁쟁인데. 무서운 이야기 실화 소설 감염자의 일기. 출처는 슈머 루니 하겐다즈님이 출처해 주셨고요. 감염자의 일기. 감염된 지 일제. 결국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다. 바이러스가 퍼진 지 6일째가 되는 날, 나는 결국 감염자에게 물려버렸다. 편의점을 뒤지는 도중에 실체 한 채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툭툭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무시했는데,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다. 지금까지 생존차 캠프까지 향하면서 살 수 있다. 살아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상처를 지우려고 한다. 물을 뿌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처에 피가 나도록 비볐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미 상처투성임. 잠깐만. 나는 이미 상처 나는 이미 상처투성이인 팔을 땅에 내리쳤고 이 악몽에서 깨어나길 바라면서 크게 울부짖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고 이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감염됐다. 내 동료들은 내 상처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눈과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내 상처를 볼 뿐이었다. 귀여운 지영이님 안녕하세요. 나 또한 아무 말도 안 했다. 젠장, 캠프는 이제 3, 4일 거리였는데. 우린 커다란 아파트에서 열려있는 방을 하나 찾았다. 아니, 내가 찾았다. 나는 내 동료들과 갈 수 없었다. 지금 생존자 캠프로 가봤자 군인들에게 감염됐다며 총 맞을 게 뻔했고 혹은 그 전에 감염자로 변해 동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싫었다. 나는 결국 내 자신을 가두기로 했다. 동료는 내게 일주일 음식과 물을 남기고는 나를 떠나갔다.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분명 내가 아닌 다른 동료가 당해도 나 또한 똑같이 했을 테니까. 그들은 리볼버 한 자루도 두고 갔다. 단창을 확인해보니 3알밖에 남지 않았다. 분명 감염자가 되기 싫을 때 사용하라고 두고 간 거겠지. 더 이상 생각하기 싫었다.
어차피 감염됐지만 다른 감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확실하게 막아놓고는 그냥 자기로 했다. 감염된 지 일째.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료가 남겨준 음식들 중 대충 식빵 몇 개를 집었다. 잠깐만요.